사이와 틈의 뜻. 한자로는 사이간자, 틈가자. 둘 다 간격이란 뜻이에요. 간격. 간격이란 뜻인데, 뜻이 뭐겠어요? 실제, 간이라는 것은 사이가 이제 먼 관계를 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를 간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가장 먼 관계가 하늘과 땅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 사이라는 그 글자를 가지고, 야, 사이가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사이가 가까운 곳이 틈이야. 맞죠? 틈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벽에 조그만 금가 있으면 그건 틈이라고 그러죠? 아주 가까운 간격인데 이건 틈이라고 그래. 그런데 가까운 틈이 간격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야. 허허실실의 뜻이죠. 허허실실의 뜻.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 내가 이제 그 사이간자를 쓴다면 물건과 물건 관계에서는 이제 틈간자를 쓸 수가 있는 것이. 물건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아닌 이런 그 벽도 물건 아니야. 그래서 인간관계는 틈이 넓어도 인간관계를 잘하면 가까운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아닌 인간은 그래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로 보면 사이간자는 문문자에다가 뭐가요? 문문자에다 플러스 나릴자 있어.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울타리 얘기면 집에 울타리면 집 이렇게 있으면 이 대문 아니야? 대문? 이 대문 안에 있는 요 사이를 뜻한 거예요. 요 사이. 요 간자가. 그래서 요 울타리 안으로 뭐가 들어요? 태양빛이 들어온 걸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으로 말하면 한 집안에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람 관계를 뜻하는 거죠. 이제 글자로 보면. 그래서 사람의 차원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는. 그래서 사람은 큰 우주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대인. 우주 정신을 타고난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인이라고 해요. 큰 자체. 근데 우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궁이라고 그러죠? 36궁이 무슨 궁이라고 한다고. 궁은 뭐예요? 집이란 뜻이에요. 집이란 요. 집이라고 한다고. 우주 전체를 아주 넓은 공간, 아주 큰 우주의 가장 큰 공간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 세계에서는 아주 자그만 금간 그 모습이 틈이야.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우주같이 넓은 대인이 되면은 사이가 좋은 거고, 좋을 수가 있는 거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그저 물질, 물건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라면 인간 관계가 사소한 문제 가지고 사소한 사이가 벌어진 것에 의해서 틈이 생겨가지고 아주 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지간은 촌수가 제로예요, 제로. 부부지간은 제로죠? 영천이요, 영천. 촌수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친하면 가장 가까워요. 가까워. 가장 친한. 그건 조건이 뭐가 있어? 친한 거예요, 친한 거. 그 친자는 뭐예요? 설립자. 세워졌어, 뭐가? 목도로서. 목은 철로 말하면 봄이고 말이죠. 인의에 지에서는 인이고, 오진 마음. 이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거든. 봄의 정신, 따뜻한 마음. 목의 정신으로 세워져야 돼.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돼. 이게 볼견자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 이게 친할 친자예요. 그래서 이 친한 관계가 되면, 이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면 어떻게 돼? 멀어지면. 이건 완전히 가장 먼 관계 되는 거죠. 남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먼 관계, 이것은 타인이 된다고. 그 부부가 이별하면 이것은 타인이요. 가족이 아니에요. 타인.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친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학경에서 명명덕의 인간관계 목적이 명명덕 아니요? 근데 그거는 뭐요? 친한 관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관계. 친한 것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친하다는 것은. 인간의 그 속성이 말이지. 요 친한 것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친한 것이 자꾸 약해지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처음에는 애인 관계는 막 그냥 못 보고 안 보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살면 3년, 10년 살면 이제 그 기운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바로 신인데 자식이 아니라도 같이 살면서도 말이야 자식이 없어도 인간관계가 항상 새로워야 돼. 그걸 옛날 성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라. 그게 명명덕이요. 일신, 우일신. 항상 날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일신이 있어. 일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 날이 하면 똑같은 거죠. 어제나 우리가 날은 똑같아요. 근데 항상 새로운 날을 맞는 거지, 우리는. 그와 같이 항상 새로운 날로 맞아야 되는데 또 그 새로운 날을 맞아야 맞아서 새롭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항상 새로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묵은 기운이 돼. 묵은 기운, 구기운.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찬밥신이라고 하잖아요. 찬밥. 그런데 이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도 새로 만든 반찬이어야 돼. 두 끼, 세 끼째부터는 맛이 없어. 첫 번째 딱 갔을 때가 맛있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네 번 넣고 하면 맛이 없어져. 그렇다 할지라도 새롭게 느끼면서 먹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인간의 신법,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부지간에 가장 가까운 친한 관계가 항상 새롭지 아니하면 묵은 관계 때문에 어떻게 돼? 틈이 자꾸 생겨. 틈이. 그러죠? 부부간에 틈이 생기면 아주 작은 틈이 그냥 놔두면 계속 더 커져서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큰 일이 터지면 오히려 마음이 합해져서 그 어려운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둘이가 합해서. 근데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가지고 부부가 그냥 남편과 각시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심해져 싸우고 그러다 결국은 주먹다짐 하다가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이란 그 간자와 틈간자의 뜻이 이와 같이 이제 허허실실다. 넓은 것 같지만 사이간자가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고 아주 좁은 것 같지만 이 틈간자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이게 허허실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항상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정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행복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갖다 수집해가지고 노트에 썼는데 그 노트가 아직도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영어를 들으면, 영어 있으면 그걸 모으는 건 취미가 있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노트가 지금도 있어. 거기에 보면 영국 속담이요. 행복은 어디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사이간자의 뜻 속에 이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주의 뜻이. 문 앞에, 문 안에 이제 태양빛. 그러니까 우주 공간 속에 태양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죠? 문이란 사이간자가 문자에다가 날일자가 있으니까 태양이 우주 가운데 있다 이 말이. 근데 이 틈가자를 보면 틈가자를 똑같이 날일자에다가 또는 여기다가 이제 눈목자를 해도 뭐 비슷한데
이 글자를 또 붙였어요. 그 가짜가 뭐라고 썼어요, 내가. 빌릴 가짜라고요. 빌릴 가짜.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태양을 그냥 멀지만 그 태양을 항상 보면 밝은 새로운 날이 되잖아요. 항상. 근데 이 태양을 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이 우주 공간 속에서 태양을 빌릴 데가 어디냐고. 근데 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우주 공간이 아닌 딴 세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딴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데 글자를 보면 딴 세상에 있어야 이 틈 가짜가 되는 거예요. 빌릴 가짜니까. 태양을 어떻게 빌리냐고. 태양이 없으니까 빌린다는 뜻 아니요? 글자 속에 이와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명덕은 아주 궁극적으로 지어진 선이라고 새로운 신자까지 돼서 새롭게 되는 건 결국은 미래세계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미래세계는 선한 거예요. 가장 선한 것에 그친 거예요. 지극한 선에 그친다. 그 인간의 마음이 항상 날마다 이 밝은 태양과 같이 밝고 밝혀서 내 마음과 몸이 말이죠. 안한팥이 딱 밝고 밝혀져 가지고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목적이 뭐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 착한 사람이 돼서 왜 필요하냐 하면 미래 세계를 가려면 착하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이 선이다. 선. 근데 이 선이라는 글자를 또 풀이하면 여러분 강의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고자에다가 착학선자는 요 고자가 말이죠. 다시 이제 기운이 붙어진 거 이렇게. 그러니까 고행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일 위에 보면 이게 염소양자거든. 염소가 아주 고행을 해요. 왜 고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염소는 동물 중에서 약한 동물이에요. 약한 동물. 그래서 어디 살아요? 절벽에서 살아요. 절벽에서. 왜 절벽에서 살죠? 호랑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런 놈들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절벽에서 산다고. 절벽. 그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절벽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네? 가끔가다 추락해가지고 그냥 쳐박아서 죽기도 해요. 염소가. 선천에는 염소같이 선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궁극적인 선이 돼가지고 미래로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이 이 글자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고행이 없이 그냥 쉽게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하게 사는, 돈 잘 벌어가지고,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사람한테는 미래의 세계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조건이요. 글자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비해서 뭘 잘하냐면 교육을 참 잘 시켜요. 자식을. 그래서 외국에서 인정하죠. 에? 외국에서. 그 전에 누가 그걸 얘기했어? 한국이 그 교육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가지고 오바마가 그랬나? 한국은 가끔가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이제 교육제도가 서양에서 두는 건데, 이 서양에서 두는 것 중에서 내 고등학생들,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문과와理과로 나눠가지고서 가르친 것이 참으로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과와理과는 사실은 본시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본적인, 보면 전체를 문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이제 이론의 이제 맥으로 갈라져. 그 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거,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본래는 우주는 본 성자리는 하나인데, 하나에서 만물로 하나는 그 관계가 리란 말이에요. 리. 그래서 리와 문은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갈라진 거지.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리라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려니까 이제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물리학, 이제 수학 이런 걸 잘해야 이제 리과를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과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한꺼번에 쫙. 그래서 동양 정신은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정신이고, 서양 정신은 하나를 갖다가 계속 쪼개고 해서 계속 쪼개서 아주 저 극단까지 가서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파악하는, 그게 이제 서양이죠. 그럼 어떤 게 옳으냐? 둘 다 필요한 거죠.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이 이제 문이라면 네가 이제 작용하는 건데, 그 작용과 그 기본이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아야지. 그래서 나눈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합한다고 하더라고. 즉 전체성과 개체성,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종교, 철학,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사실은 정신적 차원이 전체적인 거여도 그 전체적인 차원도 종교가 체라면, 종교는 아주 바탕이라면, 철학은 그걸 갖다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또 과학적으로도 이제 전문적으로 현무적인 과학, 그 물질, 이게 이제 나눠진 거죠. 개체로. 그래서 통일과 분열로 극단화하면 인간관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념 대립이 돼가지고 아주 틈이 벌어져. 그래서 그것이 좌다 우다, 좌익이다 우익이다, 이념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너무나 틈이 벌어져갖고 이제 봉합할 체주가 없어요. 봉합할 체주가 없어. 적폐청산 한다고 그러는데, 적폐청산. 적폐청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적을 죽이는 것이 적폐청산이야. 그 빙자에서 이제 물론 폐단 되는 것을 이제 적폐라고 그래. 적폐란 건 싹을 적자. 폐단 폐자요. 폐단이 쌓여있다 이 말이에요. 적폐. 근데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쓴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폐단 폐자. 청산은 뭐요? 맑을 청자. 깨끗하게 계산한다는 뜻이요. 계산한다. 적폐 청산. 말은 참 좋아요. 이게 지당한 얘기고, 이게 후천도 쓰요. 이게 바로 이제 신의 심판으로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차원으로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지금 문과 리를 얘기했고, 여야, 좌와 우, 이걸 얘기했는데, 좌와 우가 계속 벌려지지 적폐청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야당이 여당 되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적폐청산은 꼭 필요한 거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것은 신의 심판으로 되는 일이지만, 문재인이 그 적폐청산하는 것은 정적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나왔냐? 적폐청산 그렇게 돼야 되거든. 말이 시가 되니까. 근데 이게 12수로서 적폐청산이 되는 거지. 완성도로.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누가 봐도 완전한 적폐청산이. 그러니까 신의 차원에 드는 거지. 인간의 차원은 안 돼. 왜? 선천에는, 하늘 자체가 아까 집붕자 드는데, 차원이야. 구궁 차원. 구궁 차원은 벌려진 차원이라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요. 될 수가 없어. 인간 관계, 인간적으로는 요 적폐청산이 선천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 문재인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항상 꼴값 또는 그 이미지, 단어에 대한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문재인이 문제야. 문제되는 사람이란 뜻이요. 그 이름 자체가 문제. 예? 글자로, 이름이 이제 다른 뜻이겠지만, 알아보잖아. 문제야? 문제. 인자는 사람 인자로 문제의 사람이다. 문제의 사람이 왜 나왔냐? 때가 되면 그 문제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 문제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다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 본성, 이 성자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지금 지식이 말이지, 과학 정신에 빠져가지고 통일 정신 하나로 보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도를 못 찾는 거예요. 도를 못 찾으니까 이게, 아무리 도를 얘기해도, 설을 얘기해도, 성인의 말씀을 얘기해도, 이건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말대가 돼가지고. 비정상 세상이야.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고, 인격적으로 정상인 사람이 비정상이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게 바로 구의 말단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중시하는 것이 뭐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그래요? 평등을 얘기하거든. 평등. 평등이 꼭 중요한 겁니다. 근데 평등이라는 것도 정신세계 차원에서는 평등이 될 수가 없어요.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평등이 될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차원이에요. 근데 물질적으로 다 똑같이 잘 산다는 것은 이게 공산사상이 그게였는데 그게 공산당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 다 망했지. 금방 얘기했지만 선천적으로 인간의 차원에서 이 공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명리학적으로 보면 1000명이 성인데 선명의성이라고 하죠. 성. 이 성자리가 각각 원래 우주에서 하나인데 요 기운이 각각 조그마한 기운 하나씩 받은 인간이요. 전체적 인간이 아니고 소인은 그래서 이제 소인이라고 해요. 아주 우주의 기운 중에서 한 조각만 받은 거예요. 인간이. 도인 공부해가지고 전체를 깨달아갖고 이제 대인이 되는 거고 소인과 대인의 차이냐. 그러니까 소인은 이 성자리가 우주 공짜리 차원이 아닌 부분적인 차원이야.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인의 정신도 계속 크게 얘기하면 3단계요. 인간의 본성자리가 좀 잘난 놈, 그 중간책이 못난 놈 이렇게 나온다고. 예? 맞죠? 이렇게 타고날 거 아니에요. 본성이. 크게 따지면 이게 이제 구로 나온 거지. 구로. 그 9단계가 있어. 9단계. 근데 9단계가 또 나누면 99, 80, 81단계가 있을 거고 더 나가면 계층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일반 소인하고 저 대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생겨. 그건 이제 명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주 천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죠? 귀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아주 가난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 이게 타고난 사람을 갖다가 인간이 어떻게 그걸 똑같이 평등하게 해줄 수 있냐고. 가능해요? 안 그래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오냐, 이 문재인한테서? 그럴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야. 9라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야. 이 10이라는 단계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9단계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10단계 가기 위해서 우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요. 맞죠? 명분이라고. 또 포용을 주장한다고, 포용. 아주 중요한 얘기고, 내가 늘 강의한 얘기고, 포용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포용을 주장하는 내용이 아주 이번에 국회 연설한 게 그 얘기 아니요? 포용. 평등. 그러니까 분배. 이게 분배가 왜 평등 아니요?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주된 것이 3가지라고.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적폐청산부터 했어. 정적부터 해치우는 작업. 그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죠. 그게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걸 뺏어서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요? 삼성인이 말이지, LG니 이런 기업체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체를 갖다 잡아다가 그냥 족치고 말이지, 주눅 들게 만들어 놓고. 맞죠? 그거서 경제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부직시기는 하는데, 되냐고. 북한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전화 받죠. 응? 북한에서는 말이지 그 목구멍이 뭐 넘어가는 이런 그 푸대접 받았죠. 정부야 눈치를 봐야죠. 실권은 그래도 정부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 이 칼자루는 정부 가지고 있잖아. 돈이 아무리 많은 삼성도 말이지 꼬투리 잡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투자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뭐 분배를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근데 거꾸로 하고 있다고. 문재인이 문제라 거꾸로 하고 있다고. 정치를 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갑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때가 되니까 노동자가 이제 해온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노동계가 이제 세계에서 1등이야. 그래서 어제 방송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국의 그 자동차 회사 연봉
월급이 세계에서 1등이래요. 모든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게 자동차. 근데 이제 광주에다가 이제, 노동을 좀 줄여갖고 이제, 노동자를 많이 모집해서 월급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광주에서 그걸 받아서 했잖아요. 근데 자동차 노조가 일어나서 안 된다고 자기들 못 받을까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노동자가, 저 말단 노동자가 아니고 고급 노동자예요, 그 사람들.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갑질한다고 지금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네? 갑질. 내가 하는 얘기 맞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기업 못해요. 자꾸 나가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장을 세울 수 있냐고.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 다 GM도 나가려고 도망가려고 좀 변수단 다 부리고 있고. GM도 도망간다고 죠. 정치를 잘못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와 객을 구를 못하면 그렇다고. 주와 객을. 평등이 되냐고, 평등이. 분배만 잘하면 되냐고. 분배할 게 있어요, 분배하지. 서민이 잘 살게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더 서민이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알바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된 거지. 알바생 겨우 일자리 만든다는 게 무슨 그 이상한 일거리 만들어가지고서 그전에도 이렇게 쓸데없는 일거리 만들어갖고 돈 줬거든요. 저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 노인네들 죽고 다니면 몇십만 원씩 주고 말했지. 근데 이제 또 엉뚱한 짓 해가지고 돈 준다는 거 아니야? 그건 일자리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한 2달, 3달, 길에 6달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국가 돈 주는 거 그게 무슨 일자리냐고. 국가 돈 퍼주는 거지. 문제인이냐? 문재인이냐? 내가 요게 공식화되면 이제 요시찬일물이 될 텐데. 안타깝다고요. 근데 인정도 하잖아. 그게 맞는 얘기예요. 종북주의자거든요. 근데 종북주의자 왜 나오냐? 남북한이 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원래 저 북한 출신이거든,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빨리 통일해서 자기 조상 땅을 합해야지. 그게 급하지. 맞죠?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야. 남북한이 통일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가 하는 거지. 신의 심판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인간이 그렇게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구란수로서, 미완성이 수로서 그렇게 되게끔 한다는 뜻이요.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지금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그런 아주 분열의 극단에 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은 분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벌려질 수 없는 가을철 가까이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린 마음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동요야, 동요.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라. 근데 그 민심이 말이지, 구태에 빠져가지고, 아주 더러운 똥물에 옷이 젖어 있는 그런 탁한 나이 먹은 사람한테 온 게 아니고 어린아이, 깨끗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제 순수한 하나님의 정신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는 거, 그게 동요요. 그 동요를 잘 불러가지고 보답하는 게, 하나님의 보답하는 게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90타 동요 보국입니다. 본문이에요. 춘일 강남 춘일 시래 대도 시래 똑같은 얘기야. 근데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영신당님이 여러 1년이 똑같은 하루하루가 오지만 360일이 1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360 도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봄날이 온단 말이에요. 봄날이 미래세계. 근데 그 기운이 이제 강남 춘일이에요. 강남 춘일. 제주도 기운이 바로 강남의 정신입니다. 제주도. 제비가 봄이 되면 날라오잖아요. 저 강남에서. 그 제비가 와야 옛날에는 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가 오는 거지. 그 남쪽에서 오는 거고, 미래세계는 겨울에서 따뜻한 봄이니까
남쪽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남쪽에서. 시래 그 때가 온다. 그 때가 와. 어떤 때가? 대도의 때가 온다 이런 뜻. 대도 강남 춘일시래. 그래서 그 강남에 도는 대도는 춘일로서 봄날로서 그 때에 맞춰서 온다.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얘기하느라고 지금 연태 모두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요. 방방곡곡 그것도 한 동네 어떤 집안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방방곡곡에 그 봄을 놔요. 그 놓는 봄을 어서 바삐 얻어보소. 어서 바삐 급하다 이 말이요. 급하다. 예수는 2000년 전에 급하다고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대사가 1300여 년 전에 급하다 때가 급하다. 그래서 도 닦으라 했으면 도 닦는 목적이 뭐다? 아까 얘기한 육아로 말하면 선여 선 지어지선 선한 사람이 돼야 가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로 급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봄의 소식을 만나가지고 그 세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서 바삐 얻어보소. 노인성 비친 곳에 천리 춘풍이 반갑도다. 노인선 뭐냐면 하늘의 별자리도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 말하면 나이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세상 경륜을 겪을 만큼 겪고 세상 견눈을 본 만큼 본 그런 사람이랴. 뭐가? 노하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노하우. 그래야 스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명리에서 늙은 거, 쇠한 거는 학당수라고 그래요. 쇠는 늙어야 쇠한 거 아니에요? 쇠, 늙었다는 뜻이요. 이 쇠는 명리에서 학당을 뜻해. 배우는 거, 배우는 집. 그 풍수질에서는 여기에 똑같은 여기 학당이기 때문에 이 쇠수는, 쇠하는 물은 가도 좋고 와도 좋다 말이야. 가거래. 가도 좋다는 것은 쇠한 거니까 늙은 것은 사라지고 청취에 오라는 거고 그건 와도 좋아. 와도. 가거래. 그 오는 건 뭐예요? 이 학당의 기운, 학문의 기운, 스승의 기운, 이것은 오면 좋다. 오면. 그러니까 가도 좋고 와도 좋고. 가는 것은 쇠한 것은 가고 오는 것은 학당, 노하우, 스승이 될 만한 가르침, 이거는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주역의 이치로 보면 선천의 하늘과 땅은 건과 곤인데 이 건고는 아주 주역이 생길 때부터 한 얘기예요. 주역이 생길 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노부,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노모. 그러니까 노인네 아니요? 노인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노인이요, 노인.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된다고. 근데 이 천하사의 일꾼도수로 보면 강태공도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억지 춘향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 강태공은 달 80이에요. 달 80. 80이 돼서야 이 양반은 뜻을 이뤘어요. 80 되기 전까지는 공부하는 과정에 고생 죽게 했어. 그리고 이 양반이 160살을 살았어. 160살. 160살. 그러니까 강태공도수는 160살이면 노인 아니요? 강태공도수라. 근데 이제 70이 다 되니까 내 눈썹도 이제 하얀 눈썹이 나오는데 흰 눈썹 하나가 그냥 좀 길게 나왔거든요. 백미라고 그래요. 백미. 그래서 눈썹 중에서 이게 길게 나온 눈썹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 아주 그건 무사한 숫자요. 이것은 많아야 3개. 안 그러면 하나 정도 있어야 이게 진짜 빼앗는 눈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썹에 긴 눈썹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관상 보는 방법이 이게 눈썹이 긴 게 한두 개만 있으면 이것은 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빼앗는 인물을 뜻하는 거예요. 많으면 이제 천한 거지. 좋은 게 많으면 천한 거예요. 금은바가 천재 가득하다면 그게 귀하게 누가 여기겠냐고. 아주 적어야 귀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노인성 비친 곳에,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제 가장 어른되는 별자리란 말이요. 별자리만 그 비친 곳에 천리 춘풍이 반갑도다. 아주 먼 곳까지 봄바람으로 막 와가지고 반갑다. 미래세계. 다음 장. 웅아 사시장춘 일기웅아. 근데 그 미래세계의 봄세계는 말이요. 내 여러 번 강의했지만은 성인의 정신에
이제 선한 정신은 성인의 정신이야. 근데 선한 정신, 성인의 정신은 바탕이야, 채야. 그 작용은 선한 정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웅의 정신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장군신, 신장 기운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신장의 기운이 웅이야, 웅. 오늘 그 백단화라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백단화. 내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신령한테 내려받은, 하늘에서 내려받은 호가 백단화야. 그래서, 이 양반이 성씨가 밭전자 전씨야. 근데 본명이 있을 거 아니요? 근데 그 본명을 지우고 요 이름을 바꿨다고 아까 나한테 와가지고 요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름, 글자가 이제, 이름이 세자여갖고 성씨까지 네자로 돼 있어. 전백단화라고. 그래서 내가 백단화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하늘에 자꾸 백단화, 처음에는 금천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백단화가 내려오더란 거예요. 거의 백단화가 썼는데, 요즘은 또, 광명을 자꾸 내놓는데, 광명. 이게 화두거든. 영적 세계에서 자꾸 광명. 근데 광명이 왜 내려온지는 모르겠다. 미래세계예요. 백단화는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고,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박달, 배달이라는 것이 원래 박달이라고. 신백자, 백두산, 신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백단화거든. 단군의 우리 후손 백이민족. 그게 백단화라고 내려왔는데, 그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설명해 줬거든. 근데 요즘은 백단화 기운이 아니고, 이제, 이름을 바꿔놨더니만, 계속 광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이라는 것이 이름이 되냐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그게 자기 이름이란 게 아니에요. 미래세계, 정신세계, 그 세계가 온다는 걸 가르쳐 준 거지. 네 이름을 쓰란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왔다 가면 자기가 일취월장 한다고 하더라고. 일취월장. 나한테 한번 갔다 다녀가면. 그걸 나한테 이제 고백하는 거야. 그 사람이 계룡산에서,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돈이 들어들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봐야, 자기 하는 얘기 딴 사람들 얘기하면 미친 소리밖에 안 되고, 나중에 돌아온 것은 전부 다 자기한테 미친놈들이 안 좋은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게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잖아요. 자기는 영업을 하고도 그걸 이제 그 해석 못하면 내가,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왔다는 거지. 그냥 웅의 정신인데, 하늘 쫙 꼭대기까지 도망갔대. 꼭대기까지. 우주 공간, 터널, 영으로. 근데 갈 때, 저 우주 세계를 나가면, 유체이탈은 일반 사람들은 혼자 유체이탈 한다는 건데, 유체이탈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가 중심이 딱 있고, 그 소위 말하는 자기 이제 가운데 있을 거 아니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마름마,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신장이 딱 호위를 한다는 거예요, 신장이. 신장이 이렇게, 자기 가운데 놓고 딱 호위해갖고, 자, 우주까지 갔다 왔다고. 신장.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요. 신장 기운 받은 사람이요. 그게 신장에 보호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늘 강의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대열을 그렇게 맞춰갖고 이제, 보호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저 우주까지 갔다 오는 거. 안 그러면 이제 다른 신령들한테 이제 내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죽는 거죠, 죽는 거. 자기 몸으로 못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단독으로 못 간다는 거지. 그래서 영웅의 정신은 바로 신장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웅아, 웅성, 웅성 아니요? 그래서, 한 기운으로서 영웅의 기운이 바로 나야. 영신당님의 기운이요. 그 대행자가 이제 그분 기운을 가지고 이제 한 기운의 영웅이 돼가지고 모든 장구실을 다 부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영웅의 소리, 웅성. 그 웅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말하면 그 웅성 아니요? 근데 이게 영웅의 소리예요, 영웅의 소리. 그 유상규니까 우리는 영웅의 소리 속에서 그들을 이제 써가지고 미래를 이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웅하야. 용화 세계를 여는 거예요, 미래 세계. 용화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천자가 등극되는 건데, 천자가 등극되면 등극된 천자에 의해서 이제 일반 찬문을 또 이제 등용되는 거예요. 등용. 그게 용화.
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용이 올라. 그러니까 이제 천자를 대신한 대행하는 사람들 다 용의 모습입니다. 용의 모습. 용화용. 그래서 용화웅화. 뇌성 병력 춘일웅화. 근데 우주로 말하면 그 기운이 뇌성병력 저는 소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하는 뇌성병력은 장남의 소리고, 그 장남을 통해서 미래세계, 춘일세계가 오는데 그 웅의정신으로 된다. 웅의세계로. 웅의정신으로 된다. 영웅의 신장을 도와서 한다. 이 말. 그게 바로 이제 보국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보국하자 나오신가, 안민하자 나오신가. 누가 나오신 거예요? 먼저 성인의 바탕을 두고 실제 작용은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웅의 그 기운이 나온다. 신장이 나와야 된다. 안민하니 보국이요. 다음 장이요. 안민하니 보국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게 보국이야. 그게 보국이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보국인데, 그 길이 뭐예요? 우리가 인류를 구제해서 편안한 미래세계를 여는 거, 이게 바로 보국이 되는 거예요. 보국하니 안민이라. 보국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편안한 세상이 된다. 안민가를 불러보고, 이 안민가를 불러보고, 보국가를 불러보세. 천의인심 때가 오네. 인심즉, 인심이 즉 천심이라.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뜻이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와서 그 때가 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다.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 성인이 돼야 천심과 통하는 거죠. 때 묻은 이 속세에 인간 종자가 아닌 중생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심으로서 돼야 된다. 운청 기강 내린 선중 보국가를 불러주고, 운청 아주 청운의 기운 아니요. 하늘의 정신, 아주 깨끗한 가을 정신 말이요. 운청. 그런 기운이 내려와 신선을 뜻하는 겁니다. 구름은 아니고 백운을 뜻해요. 흰구름. 먹구름이 아니고 백운이요. 흙구름은 비가 올 뿐이지 백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푸른 하늘의 흰구름의 기운이, 그게 바로 신선의 기운으로서 내려온다 말이에요. 기강, 내릴 강자. 그게 바로 선중 아니요. 신선 가운데 보국가를 불러주고, 이 보국가를 통해서 신선들이 모이고, 신선을 내려올 때 보국가를 불러주고 같이 하는 거죠. 안민가도 불러주니 동요 듣고 어서 바삐 보국안민 하여 보세.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이야. 아마도 이 세상 영웅은 춘일근인가 하느라 봄에 아주 나오는 그런 그 군자 또는 임금인가 하느라. 깜짝. 그래서 이 안민가는 끝났죠? 그 이제 세속에 나오는 안민가가 있어. 영신당주면 이와 같이 이제 불렀는데, 세속에 나온 안민가를 참고로 보면 임금은 나비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미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갖다 이제 군신으로 본 거죠.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아주 인간 세계가 도인의 세계에서 보면 그 꼼짝거려. 옛날에 그걸 어떤 도인이 도통하고 보니까 인간 사는 모습들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중생들이 똥통에 그냥 고자리가 꼼짝꼼짝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똥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똥통이야. 똥통에서 그게 좋다고 거기서 꼼짝꼼짝 하는 모습들로 이 중생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갖다 꼼짝거리는 걸 본 거죠. 군뱅이가 한 거.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나란히 다스려질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란히 태평할 것이다. 이 노래가 옛날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중이었던 사람이 이제 지었다고 그래요. 중은 이름 노래가 있고 중이 이런 노래를 지었대요. 최계 선생의 비결에 보면 이제 중간 부분이요. 처음부터 다 쓸 수가 없어서 중간 부분. 무술기년, 올해가 무술년 아니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가 쓴 거예요. 무술기년 추 8월 8월 지났네. 법영 양국 출죽 막내지도 천지분분. 이게 무슨 얘기야? 무술년 가을 8월쯤 돼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드러나면 이 정씨가 말이죠. 정씨 도망갈 것이니 세상이 어지럽고 기해 경자 양년
여정, 여무의, 신축지초, 질병 최외라 두려울 했자요. 무야구는 약이 없단 말이요. 기해년, 경자년 이 두 해가 때는 아주 정정하고 무성한데 신축년에 가면 질병이 가장 두렵다. 약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어찌할 것인가. 이민계묘 5월 대포라. 근고 대소맥 조종이 갑진 5월 시내 등극치 수죽 일국 안도 이후 300년 무성 무곽 운운이라. 뭐 그렇고 그렇다면 운운이란 것은 이민년 계민년 이 5월에는 우박이 크게 있어가지고 우박은 겨울에 내리는 건데 이게 우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고 겨울이 아닌데도 내린다는 뜻이요. 어느 때? 5월달 나왔죠. 5월달이면 한여름, 음년 5월이면 한여름은요. 우화의 계절. 그때 크게 우박이 내려. 밀보리는 겨우 보존되며 일찍 심고 일찍 거두는 것뿐이다. 갑진년에는 5월, 갑진 5월에는 천황의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운수이면 한나라가 편안히 살 것이며 이후에 300년은 성곽이 없는 세상이 된다. 300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뜻하는 거예요. 삼회정신이. 100이라는 뜻은 완전한 백분수라고 했죠. 완벽한 거. 근데 이게 3이라는 것은 천진이 300이니까 영원한 수. 긴 세월이라는 뜻이요. 하처 구의 양백자 미염야 삼풍자 모맥 저야. 의복을 어느 곳에서 구할까? 양백이라는 것은 쌀과 소금 같은 것이라. 두 가지가 하얗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쌀과 소금이 하얀 것이 두 가지를 갖다 양백으로 한 거다. 삼풍이라는 것은 메밀, 보리, 감자 같은 목걸이라. 목걸이. 아까 목걸이 얘기했는데 때가 되면 이제 한동안 목걸이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전연, 실로, 화학지전, 종지, 차춘, 백토, 색혈, 청룡, 드군, 천시, 회춘, 용산, 정업이라. 목숨 구할 방책은 전혀 없고, 전연 실로잖아. 길 잃어가지고. 또 화학전쟁은 이 봄에 마침내 그칠 것이다. 오늘 백단하고 와가지고 영적으로 그 계시 신도에서 얘기를 하더래. 전쟁 없다고. 전쟁 없다고 그래. 그 사람도 깨우칠 건 다 깨우쳤는데 아주 정확한 이게 보질 못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저 양반이 깨닫는 것만 내가 이제 그만큼만 얘기를 하지. 화학전쟁은 없단 말이요. 그칠 것이다. 신묘생, 이게 뭐예요? 신묘생이 뭐예요? 백토. 백토가 신묘생이에요. 신묘생을 찾아내니 색혈자, 구멍혈자. 그 구멍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신묘생, 흰토끼가 구멍에, 흰토끼가 구멍에 있는데 그걸 찾아내니 갑진년에 청룡은 갑진이요. 드군하여, 이제, 용이, 갑진은 청룡이잖아요. 갑진은 청룡이라고 그랬죠? 청룡이 드군에 결국은 이제 용도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구름을 얻었다. 이제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명분하냐. 용이라도 그냥 하늘에 그냥 맨 하늘에 갈 수가 없어. 구름을 타고 하는 거지. 그래서 드군하니, 돌아야. 신춘의 하늘은, 때가 말이야. 하늘 그 운때가 돌아와서 천자가 간방에서 그 업이란 것은 이제 황업이요. 황업이란 것은 황제의 업이란 말이에요. 천자의 업. 황업을 정할 것이네. 라는 비결이 이제 요게 퇴계선생 비결입니다. 퇴계선생도 이통을 한 분이고, 보통한 분이잖아. 토종비결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가운데 이제 만 내가 써놓은 거예요. 계묘, 갑진, 막내, 대성, 사방, 풍동, 철랑, 기청, 을사, 유월, 내의, 등극, 천하, 태평, 1월, 낭낭이라. 낭이란 것은 아주 명랑하다. 계묘년과 갑진년에는 정시가 크게 일어나니, 이제 나라장제 정시, 이제 비결에 나온 정시를 뜻하는데, 실제는 그 정시가 아니죠. 나라정자 정시가 아니다.
천하가 바람이 일고 하늘은 밝고 기운을 밝아지며 을사유월에는 이에 천황이 등극하니 천하가 크게 평안하며 해와 달도 밝고 내가 이 강의 하려고 그랬나? 오늘 아침에 내가 아주 희한한 영적 영업을 한 거요. 근데 그걸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그 파도가 말이야 바다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 파도가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산 같은 산 같은 파도가 팍 해가지고 그것은 영적인 차원이니까 해일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늙은 노인을 얘기했는데 영신당님이 주역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중천건괴. 근데 이 중천건괴에서 인체로 말하면 제일 아래는 회음은 성기와 이제 학문 사이가 회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전, 위로 올라온 거 하단전. 또는 기혈, 또는 중궁 이제 가운데. 그 다음에 심장이 이제 그 위에 올라가잖아. 중궁에서 심장이 바로 위에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송과선이 오효가 송과선이야. 송과선. 그 다음에 백회는 꼭대기야. 이렇게 인체에도 이렇게 주요 건괴로 풀이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노부의 정신. 건괴를 내가 참고로 쓴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수은 가사에도 세상 사람 다 볼 거니 입에 물은 태극주에 염주 아니야? 용이 입에 이제 태극에 염주를 물었다고. 궁을 채로 놀릴 적에 궁을 영신당이 궁을은 뭐라고 했어요? 용봉이라고 했지. 천자. 그 채로 놀릴 적에 뇌성병력 내리면서 아까 뇌성병력 얘기했죠? 천천만만 변화니 모든 것이 다 변화해. 미래세계로 천개 지벽돼가지고 좌선 우선. 그 좌선 우선은 우주의 기운 하도낙서의 정신이라고 했죠? 좌선 우선 이거 바로 하도낙서 정신이요. 순역법이 만고 이후에 처음이로다. 이건 처음이야. 근데 순역법이라고 하는데 좌선 우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도낙서는 따로따로 놀면 그러니까 합할 수가 없다고. 그 이제 하도의 정신은 이렇게 들어가고 낙서의 정신이 이렇게 하니까 같아지지 않잖아요. 우주 기운이 이렇게 음행이 합격되면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백단화 이걸 또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공부할 때 길을 돌리는 게 이렇게 돌려, 이렇게. 길을 돌리는 게.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이게 정신. 이게 정역의 정신이요. 이게 정역의 정신. 하도의 정신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도의 정신. 낙서의 정신 이렇게 돼. 그런데 이건 영원히 반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 돌고, 이렇게 돌고. 그죠? 이렇게도 돌고, 어떻게 돼? 이렇게도 돌고. 맞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맞죠? 이게 음양이도 또 이게 미래도 정음정양도 씁니다. 정음도 그야 백단은 이거 기돌리는 것이 그걸로 내려가지고 수십 년 공부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기통한 사람인데 영기도 같이 되는 거죠, 신명이. 좌선우선 순역법이 이렇게 온다면. 그래서 옥황상제 강림인줄 네가 알고 옥황상제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하도정신 낙서정신 합해갖고 저렇게 순역법이 말이야 그냥. 건궁 곤을 바로 아까 건은 하늘의 정신인데 용이고 곤은 땅의 정신으로서 봉황이야. 왜 그러냐? 본래는 땅에서 용이 승천하면 한 거고 봉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반대가 된 거요. 이해가 되죠? 원래는 곤이 용이 돼야 되고 건이 봉황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했잖아. 그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야. 거꾸로 돼야. 지천태가 돼야 된다 이 말. 그게 바로 양백대야. 천자가 나오는 겁니다. 천자. 그게 바로 인지 궁을 다시 나니. 내가 이거 오래전에 영어로 내가 알았다고 그러지. 궁을의 뜻. 이게 용과 봉이다. 근데 이 시중에 나오는 어떤 서적에도 이 궁을 용과 봉으로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책에도. 근데 영신당님이 이거 말씀하시고 또 여기 수은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이게. 수은선생. 궁을 영통 통령. 궁을로서 통령의
하는 성인 어찌해서 없단 말인가? 아직까지 없단 말이죠. 그때 당시 수훈 선생이 올 때까지. 그런 거로 앞으로 이제 있단 말이죠. 없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거로 천지부모 인심 영대, 좌정하고 이제 그때 인심 영대로서 천지부모가 탁 좌정하고 영신당주 말씀 아니요? 좌정하고 팔음 중에 일양 생을 뉴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천풍 불을 뜻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말이요. 전부 다 음인데 하나가 왔다. 이게 국계. 부는 음도 세상 여자. 이거 제후자. 미래세계가 천자를 통해서 이제 제후가 나오는 미래세계 이게 국계요. 그래서 음도 세상이 지금 음도 세상인데 이제 양도로서 바뀌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철로 말하면 동지부터 이제 하나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치성을 하는 이유가 새로운 세상을 그 때를 알기 위해서 때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24절 공부도 하고 그 제일 중요한 머리인 동진단 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절 그걸 하지 않고 동지치성을 하잖아요. 다 할 수가 없잖아. 24절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바쁜데 1년에 5번, 4번인가 치사하는 것도 다 못 오잖아요. 여러분들 감당 신도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것도 부담스럽고 또 진토 중에 묻힌 옥석 알아보기 극난토다. 아주 그냥 진흙 가운데 묻혀있는 옥석 그게 바로 때가 되기 전에 대두목인데 그 대두목이 진흙 속에 아직까지도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아보기가 극난하구나. 아주 지극히 어렵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옥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옥석이 옆에서 궁으로 다니고 발로 차고 다니고 밟고 다니고 모르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걸 순순하게 얘기한 거죠. 또 건천하도 하늘의 정신은 하도라고 했죠. 천경세고 하늘의 거울이 된다고 하도낙서. 그 하도의 이치를 모르면 대행자가 될 수 없어요. 하도낙서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는 대행이 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이 책을 전해준 해인경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자칭 도사야. 자칭 도사. 근데 명리도 모르고 지리도 몰라. 하도는 그만두고. 거기 따라간 사람도 있어. 거기 따라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건천하도, 천경되고,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같이 탁 비춰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만인경, 곤지낙서가 지경돼. 곤지낙서는 뭐야? 하도낙서가 이제, 하도는, 건천이고, 낙서는 뭐야? 곤지란 말이야. 그게 뭐야? 땅의 거울이야. 그 하도낙서가 거울이라고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 그 이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낙서를 제대로 아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유상중이라고 공부한 사람들이 나한테 수없이 왔다 갔거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낙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오늘 또 왔다 간 사람도 이런 얘기하면 고개 돌려. 왜? 자기하고는 뭔 얘기거든. 자기 영험한 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영험한 것은 아는 대로 위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천지 건고원 배합 가운데 배합 중에 인천 영부 세로나니 천지가 배합해야 이제 그 가운데 사람이 하늘의 영적인 그 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 나오는 거예요. 만세 인경 조건이와 인경 사람의 거울이 제일 좋은 거죠. 천경 지경 인경을 가진 그 사람을 찾아야 돼. 그 삼경 대명 완연토다. 천지인 세 거울이 아주 대명이에요. 아까 명명덕인데 명명 천지에 이제 거울이 밝아지면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명명덕. 삼경 대명 완연토다. 천문경은 주역이요 지도경은 서전인데 인심경이 시전고로 시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란 것은 우리가 읽는 지금 옛날 시전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시전은 뭐예요? 여기 해인경 활인성이에요. 활인성. 그렇다고 시경 읽고 앉았으면 안 된다고. 시경도 좋은 글이지만 그때는 옛날 얘기고 선천에 그게 바로 이제 시경이 인경이죠. 그 옛날에는 그 인경 소위 말하는 시전 서전을 공부해서 딸딸딸 하지 않은 사람은 선비축에 못 갔어요. 그게 내가 유학자로서 하긴 하는데 유학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딸딸딸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양심이 꺼져가지고 나한테 갓도 갖다 주고 그 총학경 훈장이 나한테 선물 줬거든요. 내가 갓 쓴 거 봤어요, 여러분?
안 썼잖아. 선도로서 지금 하지, 선도로서. 아주 선도 포태도 안 되는데, 내가 유학자로 하면 건너먹어가지고 안 되잖아. 선도를 통해서 양생을 시키는 거지, 이제 양생. 공부시키는 거. 양생이 된 다음에 때가 돼서 이제 수권태사가 되면 그때서 이제 유도로서 나와가지고 옷 입히고 말이야. 그거서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후천세계를 여는 거요. 그래서 인신경이 시전인고로 흥비가의 전한 말씀, 흥비가라는 것이 흥할 글자, 흥할 흥자, 비교할 비자, 흥비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 전한 말씀이 비인 군수 깨쳐보소 비인. 비인이라는 것이 내가 살던 동네 바로 옆 동네가 비인이거든요. 근데 이 비인에 뭐가 있냐면 종천이라는 명당이 있어요. 충청도에서 이제 두 번째 가는 명당. 그래서 증산께서 이 복종혈이라는 이 혈자리 이 기운을 뽑아가지고 뭘 썼냐면 앞으로 신장들이 이제 신의 전쟁할 때 이제 출동해야죠. 출동할 때 그 종 갖고 출동해. 그 공사를 본 게 있어요. 종을 치고 종을 치는 것은 뭐 시작과 끝이야.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게 전부 다 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복종 그 명당 기운을 증상께서 쓰신 거예요. 그 당장 찾으면 나와요. 요즘은 인터넷 다 올려놓고 찾으면 나온다. 비인. 그리고 이제 증상께서는 옛날에 그 태글주를 공사 보실 때 비인의 김경을 갖다가 비인 출신으로 얘기했거든요, 또. 근데 그게 이제 뒤에는 이제, 그게 아니고 어쩌고 이제 시비를 하더라고. 시비를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온 곳이 중요한 거지. 다음 장. 다음에 문장이죠. 천지가 오늘 지어내니 삼풍을 여러분 얘기했죠? 삼풍. 완연하다. 천지, 삼풍인데 실제 땅으로는 연풍, 무풍, 또 풍기. 여기에 명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외로 내가 썼다고 그랬죠. 안경일세. 안경일세. 만고 없는 인경일세. 눈이 어두면 아까 노인 얘기했잖아요. 노인은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안경 보면 이 글씨가 지금 막 그냥 춤춰 어리어리하니. 써야 보이지. 노인의 정신이다. 별도 없이. 학당의 정신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했지만 이제 눈썹도, 하얘진다고 자꾸. 인경소리 나는 날은 천하강산이 다 들어. 인경소리를 통해서 그냥 소리를 듣고 천하강산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천지의 소식을. 그 영웅호걸 모여들어 궁궁을 좋은 거울. 기국대로 얻어가서, 아까 기국이라는 거죠? 천차만별, 이번 12,000 도통군자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딱, 그 기국대로 신이 응해가지고, 얻어가서 천하만국을 걸어 놓은 게 곳곳마다 거울이요, 집집마다 궁울이라 미래세계는 곳곳마다 있으니까 누가 봐도 공평무사하게 거울 속에 비치는 내가 비치면 내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비치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세상, 그 공평무사한 세상. 아까 문재인이 이 양반이 선천에 하려고 하는 요게 미래는 완전 신도로서 그렇게 생각해. 신도로서 인간의 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눈은 전부 다 사신이야. 사도야. 자기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수준. 그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죠. 차지가는 이렇게 나왔어. 차지가 천하절 절우 삼변하니 그 이치를 뉘할도냐. 뱃노래 한 곡조에 무이구곡 돌아든다. 무궁무궁 저 이치를 뱃노래로 화답하네. 시구시구 좋은 시구 양춘 3월 때가 오네. 아까 얘기한 얘기가 이제 다 나오죠. 구천에 호소했더니 해원 문이 열렸구나. 무악산 돌아들 때 성부성자 성신 만나 무량도를 닦아내어 미륵전이 높았구나. 일체 중생 건져 나가. 극락세계에 가게 하니 어렵지도 않죠? 해석할 게 없잖아. 극락세계 어디론고 용화세계 이 아닌가. 백발노인 또 나오죠? 아까 나온 얘기. 백발노인 청춘되고 환골 탈퇴되었으니 의관 문물 볼짝시면 얼굴이 찬란한고. 기장하다 기하고 장하다 말이요. 의관 문물 기장하다. 월궁에다 줄을 걸어
월궁, 미래 세계는 달이 세계잖아? 달이 세계, 음동이 궁이란 말이야. 달의 집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주의 음동 기원, 그런 집에 궁궐에다가 줄을 걸어. 줄 건다는 얘기는 뭐야? 거기다 연줄을, 살길을 내가, 연결해서 넘어간단 말이야. 광안전 높이 올라. 이게 이제, 광안전은 뭐야? 전저 남원에 있는, 그 달이 아니요. 오작교, 오작교. 오작교를 건너야 이제 음양이 만나는 거죠. 시방세계 구경할 때, 세상을 다 보는 거죠. 구경할 때, 만국 문명세였구나. 아까운 그 백단화는, 이게, 날아다니면서 그냥, 세상을 한 바퀴 뺑 돌았는데 그 루트가 쫙 그냥 산맥 따라서 그냥 이 지구의 모든 중요한 산맥을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영으로 다, 날아다니면서 봤다고 아까 얘기했더만. 그것은 그 끝에는 하늘, 지구를 떠났다. 우주계까지 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체지가 이와 같이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제일 밑에 보면 우리 강산 삼천리에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이제 상씨름판, 천지 씨름, 상씨름에 대판 씨름 넘어간다. 악의 씨름 지난 후에 총각 씨름 되었구나. 판 씨름에 올라가니 비교 씨름 되었구나. 상씨름에 판 씨름은 뭐요? 한 허리에 달렸으니 한 허리에 달렸어. 한 번 후들르면 이제 끝이죠. 술고기 많이 먹고 뒷전에서 잠만 잔다.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그 와불고 그게 와불이란 말이에요. 와불. 와불고 와불. 그래서 내가 아직도 세상에 이름을 내지 않고 분여문답 낸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내 이름은 그 책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통계조사에서 검은색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통계를 조사할 때 통계적 색깔을 이제 조사해보니까 검은색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 까닭은 근데 이 통계를 낸 중에서도 이제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거 제일 좋아한다는 게 숫자가 근래의 통계입니다 이게. 근데 그 까닭은 젊기에 죽음의 색을 반대로 지향하는 음양이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으면 죽음을 아주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젊으니까 살날이 팔팔하니까 설마 내가 죽을까 하고서 이제 젊음을 가지고 과시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막 그냥 덤비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뭘수록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바로 그게 허허실실이야. 그 정신 따라서 이제 검은색이 죽음을 뜻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더 좋아하는 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과의 색들이 대부분 검은 차야. 이게 이제 명부전 뜻합니다. 명부전. 관과는 명부여 선찰. 그래서 첫째는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이제 그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나온 흑색의 정신이요. 종말의 상징색이다 말이요. 부패의 뜻이요. 명부사자를 상징한다. 곧 죽음의 색이다. 허무요. 태양이 깨진 뒤에 밤. 또 침묵을 의미한다. 둘째는 부정의 상징이다. 이 검은색은 희망이 없이 이제 끝났다. 희망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셋째는 비애의 슬픔의 색이란 말이에요. 그 서양에 이제 상복을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옛날에는 흰색을 입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흰색을 입었냐면 광명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본처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단군께서 이제 미래세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했냐면 신향으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신향. 신의 고향. 신향으로 가신다. 이제 이게 돌아가신다, 이거. 원래 신의 세계도 왔다가 신의 세계로 간다. 이런 뜻이요. 그 단군께서는 이렇게, 사람 죽으면 신향이라고, 신향으로 간다. 신의 세계, 신의 고향, 신의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밝음이 광명세계, 신의 세계는 명하냐? 신명. 그래서 이제 흰색을 입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귀신 세계를 상징하다 보니까 소복 입은 것 같다 그렇게 싫어하고 말이죠. 귀신이 나타나면 밤에 하얀 옷을 입으니까 검은 깜깜한 밤에 흰색이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무섭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허허실실이요. 검은 것 때문에 흰색이 무서운 거지 흰색이 무서운 거냐고. 네? 맞죠? 어둠이 캄캄하니까 캄캄하기 때문에 흰색이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거꾸로지 거꾸로. 그래서 아까 백단화 얘기했잖아요. 백단화. 흰색. 우리 민족은 그래서 배달민족인데 본래는 백달이라고 했다고. 그 백두라는 것도 이제 실제는 흰머리란 뜻이고 제사 지낼 때 천재 지내는 것이 단군께서 최초로 공식화해가지고 말이야 하늘의 신을 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조상에 제사 지내고.
그때 이제 반드시 신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신소. 신소.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 부정의 색이요, 까만색은. 그래서, 서양의 이제 상복이라고, 서양은 그래서 명부라고 있습니다. 서양은 명부라, 이제 증상께서. 서양은 뭐요? 해가 지르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부라는 거지. 서양은 명부. 서양은 명부라는 얘기는 깜깜하다는 얘기만 된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서양의 정신을 따르면, 과학의 정신을 따르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서양의 정신을 따르면 죽는다. 과학 정신에 빠지면 죽는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통일 정신, 영적인 통일 정신으로 해야지. 동양 정신으로. 넷째는 이기심, 회절의 뜻을 나타난다. 이기심의 회절을 나타난다는 게, 그 다음 거짓의 사기다. 다섯째는 비밀 또는 마귀 또는 험함, 위험함 이런 뜻이고, 음산함 또는 음란을 뜻하기도 한다. 음란한 것. 밤의 정신이니까. 여섯째는 우물, 더러움, 나쁜 것에 상징한다. 그래서 불행의 색으로 검은 날에 불행의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합방하는 것도 이제 아주 밤에 하는 건데, 실제는, 그 밤에서도 이제 더 나쁜 날이 있어. 월식하는 날, 달이 이제 숨는 날이죠. 또는 뇌성병력 치는 날, 또는 태풍 부는 날, 이런 때는 부관계도 밤에도 안 했어요. 밤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잡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기운이라, 밤은. 미국에서는 또는 영국에서도 사회적 거부요, 이 흑색은 또 배척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가지고, 신입 회원, 그러니까 어떤 회원을 모집할 때, 신입 회원을, 모일 때는 그 입회 여부, 입회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여부를 결정할 때는 흰공과 검은색 공으로 이제 찬반 투표를 하는데, 흰색 공을 들어야 합격이지, 흑색 공을 들면 이건 불합격이다. 불합격. 이와 같이 흑색은 불길의 뜻을 담고 있다. 영어로는 그게 블랙 아이스라고 하고,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는 뭐요? 얼음은 하얀 건데, 그 얼음이 까맣다는 건 말이 되는 거 아니죠? 블랙 아이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블랙 아이스. 또, 블랙 아이스라는 것은 미끄러져갖고 막 위험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빙판에서 미끄러지면 죽는다는 뜻이거든? 또 시험에서 미끄러진다는 거 아니요? 미끄러진 거. 또 브레인스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감시가 아주 필요한 위험한 인물들의 명단이라는 뜻이에요. 브레인리스트. 맞죠? 그러니까 검은색은 죽음의 색이다. 그 우리 딸내미도 지금, 우리 아들내미도 저 검은색 입었는데, 내 검은색을 별로 안 좋아해. 그 일본 놈들이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검은 제복을 입혔어요. 이놈들이 그냥, 죽음의 색으로 입혀갖고 나도 입고 다녔죠. 그러니까 선천의 이 정신이 죽음의 이제 마지막 기운이 이제 검은색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을 가지고서 이제 이제 그 자동차, 관용 자동차도, 승용차도 검은색으로 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명부입니다, 명부. 그래서 명부 사자는 반드시 흑색 옷을 입고 와요. 그전에는 흑색 갓을 쓰고 다녔거든. 갓 자체가 흑색이고, 옷도 그냥 까만 옷, 두루마기 입고 오거든. 근데 지금은 승용차 타고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딱 한 번 내가 봤거든요. 나타나지도 않는데, 명부 사자가. 그런데 까만 승용차 타고, 까만 양복 입고 탁 나오더라고. 까만 구두 신고. 차에서 내리더라고. 내가 명부 사자 쫓는다고 한동안 힘든 적이 있어. 결국은 내가 방심한 사이에 죽었지. 나한테서 공부한 친구요. 몇십 년 전이요. 블랙. 그래서 까만 옷은 겨울을 상징하고, 밤을 상징하고, 정체, 아주, 움직이지 않는 거, 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짜리 찾는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세계를 가서 눈을 감고, 그리고 정을 찾는 거거든. 그게 현이니까, 현이, 거무생자. 그런데 우리는 미래 세계에서 밝은 세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양은, 실제는, 청색과 적색을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 중에 음이 청색이고, 양 중에 양은 적색이라고. 근데 실제는 음의 색깔은 두 가지죠? 뭐가 있어? 백색과 흑색이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색은 음 중에 음이고,
백색은 음중의 양이에요. 예? 음중의 양. 그 가을의 정신이요. 그 이번에는 음도는 임도인데 흑색이 겨울이 아니에요. 이건 죽음의 색이에요. 여기에서 가을의 정신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그 가을에서 추구해가지고 실제 겨울을 그냥 건너뛰어서 없애고 뭐가 나온다? 봄의 색으로 나온 거야. 봄의 색으로. 그게 뭐야? 청색이지. 그래서 청백전 얘기했잖아요. 청백전. 청백. 그래서 옷도 안 그래도 말이지 체질적으로 여자가 기혈순환이 안 되는 음체질에 검은색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데 이게 철학이에요. 내가 하는 강의는 이게 실존의 실학이라고. 실학. 꼭 필요한 학문이요. 그래서 흑색의 정신 엊그제 그 방송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전부 이렇게 통계가 나와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사실을 바로 시간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